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자, 우리 국가직 행정학 기출해설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13번 문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험지에서는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사행정론이고요. 사기를 올리는 사기양양과 관련됩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 해설에 공무원 보수라고 돼 있죠.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보수 다 받아야 되니까 이 보수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공무원의 보수라고 할 때 이 보수가 뭔지를 일단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이라고 해서 기본급이 있죠. 그래서 우리 9급, 8급, 7급 호봉받아 얼마의 돈을 받는지 쫙 리스트가 나오죠. 그 봉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날아가는 게 수당이라는 게 있죠. 우리 공무원들은 다양한 수당이 있죠. 그래서 봉급은 항상 고정되어 있죠. 매년 딱 법으로 정해져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수당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국가직은 수당이 조금 적을 것이고 지방직은 수당이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이렇게 봉급과 수당이 합쳐져서 최종적인 공무원의 보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공무원의 보수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기 전에 이 보수의 원칙 그리고 보수 결정의 기준 이걸 알아야지만 보수의 유형이 나옵니다. 일단 공무원도 먹고 살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줘야겠죠. 공무원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보장의 원칙. 두 번째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노동의 대가로서 해주는 원칙.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 보장과 노동의 대가. 자, 결정할 때요. 생활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랑 그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생계비죠. 최소한 먹고는 살아야지. 이게 생계비. 이런 걸 생활급이라고 합니다. 생활할 수 있는 돈. 그래서 이 돈은 항상 보수의 하한선이라고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지 먹고 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수의 하한선 생활급.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근무 연수, 내가 몇 년 일했는지. 내가 지금 갓 들어갔을 때는 1년차 공무원이고 내가 10년 일했으면 10년차 공무원이겠죠. 이렇게 몇 년 근무했는지 근무 연수에 따라서 하는 걸 우리는 연공급 또는 근속급이라고 합니다. 여기 연자 있잖아요. 요게 해년자니까 이게 1년 또는 뭐 10년 이런 거죠. 여기는 공은 공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로를 세웠다, 10년 동안 공로를 세웠다. 이게 연공급이라는 뜻이고요. 근속이라는 게 근무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계속해서 1년 일했냐? 계속해서 10년 동안 일했냐? 이런 걸 연공급, 근속급이라고 하죠. 이게 공무원의 대표적인 공무원의 호봉제랑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공무원 1년 일하면 1호봉, 2년 하면 2호봉 이렇게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걸 연공급, 근속급이라고 하고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근속 1년 일했으면 동일한 보수, 10년 일했으면 동일한 보수 이런 거를 우리 연공급이라고 하고요. 자, 노동의 대가로 왔을 때 자, 내가 일을 할 수, 직무라는 건 일이잖아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로 이 잠재적인 기여 가능성, 능력을 보는 걸 직능급이라고 합니다. 여기 능자가 능력이겠죠. 그래서 동일한 능력일 때는 동일한 보수를 준다. 왜? 능력은 노동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노동력의 가치라는 게 노동력이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직무, 일의 종류와 곤란도에 따라서 여러분 공무원 되셨을 때 정말로 공무원 생활이 천차만별 달라지는 게 어떤 신규 공무원은 정말 편한 업무를 맡고 어떤 신규 공무원은 엄청나게 빡센 업무를 맡고 이러면 공무원 시작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일의 종류와 책임 곤란도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무급이라고 합니다. 직무급. 직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직무급. 그래서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주자.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보수를 주자. 이런 게 우리 노동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 노동이 일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근무 성적. 우리 공무원은 1년에 한 번씩 근무 성적을 평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런 걸 보고 주는 걸 우리는 성과급 또는 실적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성과일 때는 동일 보수를 주자. 그래서 우리가 성과하고 1년에 한 번 주잖아요. 그래서 S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C급은 안 주고 보통 공무원들은 다 S, A, B 중에서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보통 S는 승진할 사람들이라든지 진짜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사람 S 주는 거고요. 보통은 다 A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갓 승진했다거나 내가 전년에 S를 받았다거나 이러면 이제 B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S, A, B에 따라서 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성과급은 3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이 성과급에 따라서 이 내가 한 해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실적급 성과급이라고 합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많죠? 자,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중시한다. 내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변동급의 성격을 띈다. 그렇죠? S 할 때는 200만 원 준다고 치면 B 할 때는 100만 원 준다. 이러면 변동급이죠. 그래서 맞는 거고. 직능급은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능력 있는 인재들을 확보 유리하겠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아니죠. 직무의 책임 곤란도면 직능급이 아니라 이건 직무급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실적급, 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 실적을 보수와 연결시킨다. 그렇죠? 실적과 보수를 연결시켰다. 맞죠? 연공급, 1년 동안 공로를 세웠다. 10년 동안 공로를 세웠다. 근속했다. 이런 거는 근속한 연수 1년이냐 10년이냐 이런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다. 맞죠? 인적 요소 맞죠? 그 사람이 1년 일했냐 10년 일했냐니까.
직무급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임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직무급은 하는 일에 따라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직위분류제에서 많이 하죠. 우리 직위분류제라는 게 뭐예요? 공무원이 하는 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딱 체계적으로 촥촥촥촥촥 쫙쫙쫙쫙쫙 이렇게 나누는 게 직위분류제죠. 요럴 때 직무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연공급은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아니죠. 불리하죠. 내가 정말로 뛰어난 전문가인데 내가 근무 연수대로 월급을 받으면 나는 들어오자마자 1년차 월급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안 들어가죠, 당연히. 마지막 생활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뭐 틀릴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럼 국가직 구급은 어떻게 나는지 봅시다. 자, 계급제에서는 보수는 직무급. 아까 제가 직무급은 계급제가 아니고 직위분류제라고 했죠. 항상 우리 계급제랑 직위분류제 구분하죠. 다시 한번 직위분류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딱 공무원 조직 이렇게 세모 딱 그려놓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나눠서 여기에 일은 어떻고 여기에 일은 어떻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에 맞게끔 월급을 주는 게 직무급이죠. 이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연공급이라는 건 1년 일했을 때 10년 일했을 때 월급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인 기본급이다. 그쵸? 여기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1년 차, 이 사람은 10년 차. 그럼 월급이 얘가 더 많아요. 이런 게 속인적 기본급이죠. 그 다음에 직능급은 여기 능력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능력.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월급을 정한다. 맞고. 실적급이라는 거. 실적은 이게 바로 성과죠. 성과. 그래서 성과급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월급을 정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이 문제도 정말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하라고 해놨습니다. 이미 기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13번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